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추진,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 휴전 연장.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죠. 우리의 3대 불안 요소가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MSCI 중국주가 과연 편입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을 더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게 3대 불안 요소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6% 이렇게 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0.94%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코스피만 두춤두춤거리면서 외국인의 매도로 0.09%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북주가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새롭게 LG에서 공개한 폴더블 폰 이슈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같은 경우에는 5시가 약간 넘었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야간 선물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며 미국장과 유럽장도 아직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라던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장을 안 했고, 지난 이 시간에 이 영상에서 이번 주 다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라고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난주 세계 증시 빅이벤트 임박 이 영상을 꼭 참고하고 이걸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나왔던 트럼프 무역협상 휴전 연장이라는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달러가 1120을 지금 현재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화도 많이 내리고 있고, 그럼 원자재는 57불 이상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왜 원유가 더 오를 확률이 높아지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너무 많이 설명을 했어요.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세계 1위가 중국입니다. 미국 같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일가스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수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교류가 좋아지면은 이제 다시 석유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휘발유 값이 오릅니다. 무역전쟁 가속화가 되기 전에는 거의 8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57불로 내려온 건데, 유가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중공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정유주, 뭐 항공주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에 차관금 회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혀에 구내염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구내염이 생겼나? 아니요, 지금 제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병원 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혀에 진짜 구내염이 너무 많이 생겼네요. 여러분 역시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 중국이 요즘 심상치 않은 게 아침에 1% 올랐다가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1% 빠졌다가 막 이렇게 막 너무 와리가리를 쳐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얘는 5%까지 장 막판에 팍 하고 올라가는데 5%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르려면은 예전에 2015년도에 얘네가 5,000포인트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5,000포인트? 2015년도에 저 중국 펀드도 들었었어요. 얘네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래서 꽤 짭짤하게 수익도 보고 그랬었는데, 얘네가 그때 이후로는 하루에 5% 이상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루 5% 빠진 적이 많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은 5,000포인트를 10년 동안 2번이나 갔어요. 우린 3,000포인트를 못 넘었는데 얘는 보통 3,000은 다 지지해주고 있고, 얘네가 최저가 갔다고 한 게 2,500 정도고 얘네는 이렇게 6,0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5,000포인트 여기 딱 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아, 나는 딱 4,800포인트에서 팔았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고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촥 내렸는데 진짜 끝장났었죠 그때.
이때는 진짜 중국 펀드라던가 이런 게 왜 유행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중국 소비주가 되게 유행을 했기 때문에 밥솥주, 화장품, 면세점, 그 다음에 여행주, LCC 그냥 다 폴짝폴짝 뛰었죠. 아무튼 무역협상 연장이라는 그 뉴스 하나에 5%까지 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상하이 종합지수에 비해서 한국은 지금 너무 많이 안 오른 거다.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달에 일주일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가 휴장만 안 했으면 이거 뚫고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하루 만에 쫙 올려버리네요. 원격을 모았었나 봐요. 근데 요즘 움직임이 진짜 무슨 코스닥 개잡주 보는 것처럼 1% 올렸다가 빼고 1% 올렸다가 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정신이 너무 하나도 없었고 오늘 5% 오른 다음에 여러분 봤어요? 5% 오른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윙윙푸드라는 종목이 아침에 24%까지 올랐다가 점심쯤에 한 12시쯤에 얘가 13%까지 빠졌어요. 근데 중국 종합지수가 갑자기 팍 오르니까 얘가 상한가를 갑자기 찍어버렸어요. 얘 진짜 내가 이거는 다 캡처까지 해놨어요. 내가 오늘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대기 순서 기다리면서 이거를 호가창에 이런 것도 좀 찍어놨는데 얼마나 스펙타클합니까? 여기 보면은 12시에 이렇게 탁 내려가가지고 이게 한 12%까지 내려갔어요. 24%에서 거의 10% 정도 빠져가지고 보통은 요게 반 정도 빠져버리면은 그날 투심이 죽어가지고 보통 안 올라오거든요. 안 올라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어요. 드디어 이제 외국인들 또 수급이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이제는 진짜 위험한 상황이 왔죠. 근데 이거 봐봐요. 자, 보시면은 이게 12시쯤에 13%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매도가 되게 거셀 때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 24%에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미 윗꼬리가 나오고 밑으로 빠지고 있고 이런 데 보시면은 거대한 자금들이 밑으로 빠지고 있어가지고 얘 오늘 또 지난번처럼 끝장내겠구나.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정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5% 오르니까 얘도 그냥 똑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원인 모를 이슈에 저렇게 휘말려가지고 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2% 손절하기로 했는데 손절 안 했어. 10%까지 빠지면 처음엔 좋아하잖아. 이거 진짜 내가 손절 안 했으면은 죽을 뻔했네. 그런데 갑자기 10%에서 급등이 팍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다음번에도 10% 빠져도 자꾸 손절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원인이 없는 갑자기 저런 호재가 나와서 이게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할 확률보다는 이게 다시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내려갈 확률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 닌자고프처럼 한번 돌연변이 종목이 한번 나와버리면은 그거 보고 계속 상상을 하게 돼요. 상한가를 또 저번처럼 가겠지 했는데 한번 저렇게 수익을 주면은 그 다음번엔 여러분이 습관이 나빠져가지고 다시 또 빵통 차거나 아니면은 큰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얘가 정가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정가가 맨날 윗골이 보여주고 한 10%까지 그냥 팍 뛰어요. 얘 16% 뛰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띄워놓고 오늘 누가 상하이 종합지수가 5% 이상 오를 줄 압니까? 그거.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 많이 올라봤자 3%, 4%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랬는데 이렇게 5% 오르려면은 진짜 김호재 씨가 출동해야 돼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3% 나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투매잡기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 잠깐 나올 수 있어도 위험하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양봉 나왔어요. 오늘 고가 1%까지 상승했었어요. 1% 가까이 올라왔으면 뭐예요. 이 종가가 이렇게 되면서 먹튀하고 튀었는데 외국인이. 물론 기관 샀다고 해도 금투, 단타, 찌라시 애들, 사모펀드 그냥 노는 애들 이런 애들 빼고 없고 얘가 내리니까 같이 셀트리온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가 또 생겼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셀트리온 제약도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562억 원 신규 투자를 한대요.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원래는 신규 투자라던가 이런 거 하면은 째로 알고 안 좋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21% 하락.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것도 보고 악재가 떴는데 얘가 지금 시간에서 좀 오르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40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오를까 보다는 지금 메릴 린치나 이런 애들이 들어왔으니까 내일 먹튀하지 않을까 그거부터 일단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약주에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지금 뭐 폴더블 폰 출시한다. 갤럭시 S10 3월 6일 날 출시하고 폴더블 폰 4월 26일 날 출시하고 이슈 그쪽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많아요. 굳이 지금 전혀 불이 지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쪽에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중국 소비주도 지금 갑자기 빵빵빵빵 뜨고 있는데. 자, 그리고 북한 관련 이슈를 한번 살펴봅시다. 뭐 김정은 하노이 내일 입성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핵 포기하면 정말 북한은 위대한 경제 강국이 될 듯 하면서 그냥 쇼플레이하고 없어요, 내용이. 그리고 오히려 주말에 폼페이오 기대를 하기만 진전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비핵화는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히려 폼페이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덕분에 주말에 그냥 대북주에 관한 투심이 다 죽어버렸죠. 저 뉴스 하나 뜬 다음에 오늘 경론 같은 경우에는 이놈 작전 치더군요. 아침에는 얘가 한 2%인가 올랐었어요. 맞아. 2% 이렇게 오르고 종가는 4% 이렇게 빼버리고. 그리고 비료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엔에서 생수라던가 이런 거는 인도적 지원으로 비료도 포함해서 준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식량, 식수, 대북 지원 산업 3건 제재 예외라고 승인을 해가지고 비료라던가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라면서 약간 어깨춤을 들썩들썩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밖에 못 올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고 비료 쪽이 그나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그렇지 않아요. 이벤트가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지금 이거 말고도 MSCI 지수가 편입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자동차 관세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이슈가 있죠? 예, 바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이건 정말 빅 이슈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생일 특집 생방송이 오늘 한 10시 정도에 유튜브 생방송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모든 대북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대아티에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내렸어요. 야, 그리고 얘가 내리면은 현대로템이나 이런 애들은 볼 게 없죠. 현대로템도 1% 가까이 내렸고, 그럼 현대 엘리베이터. 이거 손가락이 아프니까 이게 타자치기가 힘드네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나 내렸어요. 얘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 왜 이렇게 내렸을까? 이유를 찾아보면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현대 엘리베이터를 추천하는 애들이 있네요. 그냥 내린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샀어요. 그러면은 개성공단주는 올랐을까? 인디에프는 악재가 있죠. 이거 올라와도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말라. 4%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계단 형식으로 올렸다 기대감을 주면서 빤다. 왜? 거래량을 늘려야 되고 여러분이 따라 들어오게 꼬셔야지. 예,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절대 그냥 일자로 쭉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띄우면서 쭉 빼니까 주의하라고 했죠. 얘는 도저히 안 돼. 얘는 악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강 사는데도 이번에 개성공단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덕분인지 3% 올랐다가 그 다음날 다 빼버리죠. 지금은 대북주가 개인들의 모든 심리를 다 읽고 있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빵 띄우면은 월요일날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개인들이 무조건 따라 들어오게 되니까 개인들만 이렇게 남잖아요. 들어오면 바로 빼버리고 내일 또 잠깐 올리면은 개인들이 이거 팔걸요? 근데 내일 만약에 팍 치고 올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이니까 게임 오버. 그래서 지금 이거 대북주는 고난이도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관심 안 가는 게 제일로 좋은 거예요. 아난티 오늘 막 올랐는데 종가 보니까 보합이던데요. 얘 한 4%인가 올랐던데. 4% 올랐다가 보합이야. 3.58% 이렇게 올랐다가 보합됐고 개인만 사고 기관이 약간 샀는데 DSLR도 내렸어. 얘도 오늘 징그럽던데. 얘가 오늘 4%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뺐잖아요. 지금 다 작업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난 강좌에서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안 하는 게 좋다고. 이거는 꼬시기가 많아요. 이거 말고 또 한창 잘 나가던 한창
얘는 단일가 들어가지고 30분 매매죠. 처음에 내리다가 정막판에 좀 치고 올랐는데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몰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에게 비나이다 금강산 관광 제발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금강산 관광 돼도 재료 소멸로 쫙 뺄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여러분이 물리면은 그 다음번에는 진짜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주가가 밑에서 오르면 뭐해? 난 위에 물려있는데 그러면은 돌아와봤자 본전인데. 자,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하락을 했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24 종목은 이건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37 종목이 올랐고 하락이 372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이 724 종목, 하락이 459 종목. 뭐 이 정도였는데 스마트폰이라던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 오늘 되게 잘 올랐어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좋았거든요. 물론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까지 내렸다가 2.4까지 내렸었구나. 그러다가 좀 막판에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하락으로 끝났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이 좀 던지길래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를 던지려나 해서 삼성전자를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10이 3월 6일 날 출시하니까 요때까지 꼬신 다음에 끝내려나, 얘를 그때까지 막 기대감 주면서 5만원 근처까지 보낸 다음에 이렇게 빼버리려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관은 다 팔고 있고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외국인만 계속 삼성전자를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 옵션 만기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까는 요거 환율을 잘 보세요. 환율이 지금 1120인데 얘네가 1110도 깨졌네. 얘네가 지금 1110이 깨졌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팔았어요. 몸살이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MSCI 지수가 중국 A주 편입이 늘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이게 살짝 빼느냐 안 빼느냐 이런 것도 좀 관찰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거의 하루 이틀 빼고 연일 매수, 연기금 거의 연일 매수, 투신도 여기 있어. 투신도 여기에는 있는데 거래소 보세요. 산 적이 없어요. 고기 산 적은 있어도 여기 산 적이 없어. 연기금 볼래요? 연기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다 싶었는데 애들이 좀 변심했어. 그래서 몸살이면서 해야 돼요. 지금 중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정말 충격적인 게 LG전자에서 공개됐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삼성이 폴더블 폰을 공개하니까 화웨이하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또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어요. 화웨이에서 공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3단으로 접어요. 3단으로 접고 액정이 뒤로도 넘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해요. 이 액정을 뒤로 넘기면은 이거 떨어뜨리면은 어떡하려고. 떨어뜨리면 액정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보면은 여기에 자국 같은 게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아직 중국이 기술력이 못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이 역시 짱이구나 그 생각도 하고 국뽕 들어갔어요. 자, 저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짜자잔 유로로 2299 이제 약 293만 원이에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이에요. 야, 갤럭시 폴드 엄청 비싸다 했는데 중국 애들이 만든 게 더 비싸요. 원래 중국은 싸구려 브랜드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뭐다? 경기도 6산? 아니 3산? 5산이죠. 자, 여러분이 싸다는 브랜드는 이 샤오미예요. 샤오미고 이제 트럼프가 막 도청이라던가 저 보안에 문제 있다라는 거는 화웨이. 이게 중국 기업이니까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보조 배터리 만든 건 그 회사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야오밍도 아니라 샤오미. 자꾸 야오밍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오밍은 농구 선수예요. 예. 화웨이 쪽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보다 출고가가 높은 종목이 많아요. 종목이래. 내가 주식에 미쳤나 봐. 핸드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술력도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데 293만 원. 우리가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더 있죠. 그러면 LG에서 이번에 공개한 충격적인 정말 V50, V50
V50를 한번 봅시다. 전 진짜 이런 발상을 할지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LG의 폴더블 폰. 이게 뭐야 하신 분, 진짜 이게 핸드폰 두 개를 갖다 놓고 뭐 하는 짓거리야 라고 하신 분, 예, 합성이 아닙니다. 저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핸드폰 두 개 올려놓은 거 합성이겠지 했는데 시연의 동영상도 찾아보니까 예, 맞아요.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폴더블 폰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 두 개 겹쳐놓고 케이스에다 넣어놓고 듀얼 스크린을 쓸 수 있대요. 이거 옛날에 그 G팡이라고 KT에서 나온 게임폰이 있었는데 그 게임폰이랑 똑같이 해놨는데 지금 이게 복고풍이 좀 유행이 돼서 그런가? 이거를 폴더블 폰이라고 해서 내놨어요. 삼성에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덕분에 오늘 LG하고 LG전자 볼 게 없죠. 주가가 내렸어요. 그리고 개인만 샀죠.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자, 제가 매번 얘기해주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적자예요. 몇 분기 연속? 15분기 연속. 자, 2018년도 4분기니까 15분기 연속 적자예요. 그럼 그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이번 연도만 해서 찾아보시면은 예,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 넘어. 아씨, 얘는 차라리 휴대폰 포기하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휴대폰 산업이라는 게 한번 기술력이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휴대폰 산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LG 저기 스마트폰 관리 부서에 있는 분들은 뭐 무급 휴가도 받아가지고 회사 나오지 말라 뭐 그런 소리도 들었고 실질적으로도 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 회사에 적자가 많이 생기고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정말 어렵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백색 가전의 LG가 좋은데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 옛날에 닌텐도 DS라고 있는데 포켓몬 그거 본 줄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이 닌텐도 DS랑 뭐가 달라요? 이거 화면 두 개 있고 저거 게임할 때 쓰라고 하는데 저게 여러분 인터넷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물론 합성이지만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휴대폰 두 개 들고 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말 LG는 무슨 생각으로 저런 휴대폰을 만들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 종목이 해체된 차바이오텍이 있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 해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1%도 안 올랐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자, 여기 공시 발표 시간이 오후 7시였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침에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얘가 시간의 단일가로 안 오른 거를 떠나서 그렇게 이슈를 받고 있지 않다고. 옛날 같은 경우 관리 종목 탈피하고 그럼 난리가 나는데 얘는 여기서 이미 한번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제약주를 그렇게 관심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쌓여있는 수많은 원혼들을 깨고 가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여기 원혼들을 성불하기도 전에 이미 이쪽에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 제약주에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죽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라올 때 보세요. 좀비처럼 스물스물 나중에 올라올 때 그때 봐도 상관없어요. 괜히 그냥 미리 길목 지키기 했다가 갑자기 한국 MSCI 지수 편입한다고 해가지고 지수 자체 그냥 내려버리면은 제약주라던가 좀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더 빠져요. 더 빠져. 미리 선반영이 아니라 계속 더 빠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 LG 저 스마트폰 발표 이후 폴더블폰 관련주가 또 상승을 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이 블록체인 여기에 있는 여기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갤럭시 S10이에요. 근데 갤럭시 S10 말고 그 전에 태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태초 마을에 폴더블폰이 있었죠. 폴더블폰 같은 경우 OLED AP 시스템의 HB 테크놀로지라던가 OLED 관련주가 있었는데 약간 좀 주춤주춤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상승을 했어요. 보시면은 AP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이 먹튀를 했는데 9%까지 올랐었습니다. 9%까지 오르면서 마에 3만원을 뚫고 이렇게 쫙 올라왔어요. 근데 개인들이 다 팔고 튀었죠. 자, 종가는 5% 정도로 마감이 됐고 HB 테크놀로지는 더 허무하죠. HB 테크놀로지가 1%로 마감이 됐어요. 5% 오르고 1%로 마감되고 제가 요 종목 할 때마다 정말 매매하기 힘든 게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수급이 아침에 팍 들어오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도 따라 들어오거나 이 투심이 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냥 빠졌어요. 보면 다 개인만 팔았어. 왜냐면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MSCI 지수도 있고 3월 1일 전에 3일간 쉬기 때문에 주식을 현금화 시키려면은 내일까지 팔아야지 금, 토, 일, 3일을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번 주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개인들이 솔직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또 코스닥은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코스피는 약간 샀는데 이 산 자체가 별로 양이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폴더블 폰이라던가 이쪽을 노리면은 이제 보안주 뜨겠구나 해서 보안주 쪽으로 딱 들어갔는데도 오늘 별로 반응이 없죠. 얘네가 반응을 주려면은 갤럭시 S10이 실제로 출시되면서 뭔가 좀 호응이 있거나 그래야 돼요. 지금 리뷰 영상이라던가 그런 게 유튜버들을 통해서 다 보급이 됐고 저도 갤럭시 S10을 어제 써보고 왔고 제가 스트리밍에서 보여줬죠. 제가 이렇게 직접 가서 만져보고 왔어요. 그냥 주식을 차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진짜 실효성 있냐 없냐 하면서 발로 뛰어서 제가 직접 만져보고 왔어요. 여러분도 갤럭시 만져보고 싶으면 삼성 서비스 센터라던가 전시관 가보시면은 갤럭시 S10을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폴더블 폰은 4월달 출시이기 때문에 아직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유튜버들한테 이미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볼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손떨림 방지는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앞에 카메라 3개도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군요. 이게 요즘엔 진짜 매매법이 진짜 복잡해지고 그런 게 음봉 종가 베팅이라고 해가지고 막 10% 20% 이렇게 막 빠지면은 이런 데다가 막 베팅 때리는 거예요. 소리바다는 아니고 이런 데다 막 베팅 때리는데 KCI 오늘 약간 올라오긴 했어도 이 밑에다가 이거 대놓고 베팅 때리기가 힘든데 얘 같은 경우에 올라왔지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오늘 별 반응이 없었잖아요. 라운시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 이게 호가창이 얇아가지고 살짝 이렇게만 찍고 거래량도 별로 없었어요. 살짝 딱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다 아예 처음부터 걸어놓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거 다 못 팔았어요. 이게 개인 투심이 중소형주는 따라줘야지 끝까지 종가까지 상승을 하는데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AP 시스템도 그렇고 신고가인데 왜 지금 이렇게 나올까요? 유튜버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시원치 않았고 폴더블 폰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너무 비싸다 뭐하다 생각보다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이렇게 지금 시세 줬을 때 탈출해야 되겠다면서 탈출한 분들도 많고 MSCI 아시죠? 이거는 앞에 거 보세요. 이거를 MSCI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편입 확대 한국 증시의 대형 악재가 이거는 매번 설명했지만 이제 3월 1일부로 MSCI 중국 A지수가 편입 비중 확대를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됩니다. 비중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뻥뻥 뜨면은 거의 팔아요. 거의 팔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존버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살 경우에는 말이 달라지죠. 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올랐는데 내가 그쪽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당해보신 이거 매매해보시면 알아요. 얘 이렇게 뻥 띄워놓고 5% 7% 이렇게 뻥 띄워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5% 이거 얼마나 허무해. 이런 거 한두 번이야. 여기서도 5%딱 띄워놓고 그러니까 소형주는 아침에 한번 띄워놓고 종가까지 말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13% 같은 경우에. 근데 13%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별로 안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위에 빵 띄워놓고 있었는데도 이 날짜를 보시면 12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시가 좀 찌질찌질하고 연중 최저치 찍고 그러니까 못 따라 들어갑니다. 우리 12월 27일이 이날인데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지금 찍느냐 마느냐 그 상황을 달렸는데 여기에서 못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급등을 해도 말아 올려준 게 수급이 세가지고 말아 올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거기서 그냥 종가에서 마감이 돼서 저렇게 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은 전날 걸 볼 수 있어요. 유안타라던가 고급 증권사가 왜 좋냐면은 요런 기능이 있어요. 전날 호가창을 보기라던가 호가 정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도 개인 소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능을 추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수정이 된 거예요. 근데 싸구려 뭐 증권 수수료 무료인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기능도 없고, 그리고 은행 이체할 때도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은행 연계 계좌면은 수수료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수수료가 생기더라. 다른 데는. 그래서 싸구려 증권사는 이 통장으로 이체할 때마다 자꾸 돈이 나가니까 되게 짜증나더군요. 아무튼 지난번에 보셨죠? 동시호가에 단돈 2억 갖다가 상한가 근처까지 말아오른 이 종목, 이거 시간에 단일가 붙어서 거의 하한가까지 갔었죠. 다음날 무조건 내린다고. 왜? 이거는 그냥 뜬금포 급등이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욕구가 강하고, 이 종목 자체가 거래량이 5천, 4천, 2천, 5천 하니까 5천크스라고 옛날에 드래곤볼에서요. 소노반이랑 그 다음에 트랭크스가 합쳤을 때 나왔던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거래량 5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서 일단 빠지고, 얘네도 이렇게 빠진다고.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데 그냥 장난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이게 상한가를 가든 뭐라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상한가를 갖고 이게 과연 내가 매매를 했으면 매매를 할 수 있었느냐. 윙잉푸드나던가 그런 거는 만약에 오늘 저걸 먹었으면은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저거 위에서 24%르다가 지금 10%대로 내려와가지고 밑으로 쳐박고 있는데, 중국 지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 봐요. 그러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로 5% 급등이 나왔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자, ESA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뭐예요?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이면 얘도 뭐 차바이오텍처럼 관리 종목 뭐 탈피 기대감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나?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장중 신저가 한번 기록을 했었고, 얘도 똑같습니다. 상한가를 간 게 아니라 상한가를 못 말았어요. 상한가를 만 게 아니라 상한가를 그냥 터치만 한 거고, 얘는 관리 종목이라서 상패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아니면 도싸움 여러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얼만큼 많이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계좌를 어떻게 잘 지키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매일 꾸준하게 낼 필요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매매해서 그때 해서 그냥 월별로 해서 수익을 내도 상관없어요. 꾸준한 수익이 매일 매매하는 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뉴보텍, 뭐 생수 공급한다고 하니까 뉴보텍이 올랐어. 근데 얘 어때요? 거의 26%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13%, 거의 10% 이상 빠졌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봐도 알겠지만 지금 대북주라던가 그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너무 심해요. 핸들링이 너무 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윗골리 전문가라서 못해요. 못해.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 있는데 그 이벤트에서 좀 안 좋은 거,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올리고 월요일 날 빼고 그럼 내일은 또 올릴까? 근데 수요일 날까지 안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 연중 최고치, 아난티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연중 최고치 있는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금강산이든 개성공단이든 뭐든 이번에 재개를 안 하면은 이슈 소멸로, 재개를 해도 이슈 소멸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물려가지고 언제 탈출할지 모른다. 그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 몇 개 받은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 6시부터도 차 끌고 저 병원에 갔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병원 한 3군데 정도 들려가지고 이거 이제 손가락 수술할 거를 어떻게 좀 로드맵을 짜보려고, 비핵화 로드맵이 아니라 손가락 수술 로드맵을 짜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엑스레이 찍으러 가거나 뭐 하거나 딱 보고 갔다 오면은 막 미리 다 떠 있고 상승해버리고 시세 주고 다 나갔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군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실에서 매매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3대 정도 쓰는데 이 3대가 다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돼야지 완벽하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매매를 잘 안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차이가 나서 집에서 하면은 한 틱 갖다가 먹어도 수익이지만 MTX로 하면은 손실로 되고, 그리고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시황 뭐 이런 거 막 체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가 취해지지 않으면 거의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일본이라던가 그런 데 가서도 옛날에 막 매매한 영상 올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한국에서 내가 사갔던 거고 이미 분석이라던가 파악이 다 끝난 거고 그냥 매도만 걸어놓은 거였어요. 그쪽에서 직접 매수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매매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왜? 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쉰다고 해서 뭐 휴차료라던가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보험도 안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불안해요. 시장을 떠나 있으면은 계속 막 시향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못해요. 그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잡으니까 이게 매매를 안 해도 시황은 계속 보고 복귀도 계속 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지금 10만 점이 있어요. 10만 점. 10만 점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이라던가 미국도 지금 공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못 가는 게 이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유럽을 갈 때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거의 하루 하고 그 다음에 반나절 해서 1.5일 정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면 한 3일 정도를 날리고 그리고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도 되게 빡빡하게 짜야 되고 뭐 볼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2박 3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뭐 최소 2주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손가락 수술도 하면은 한 최소 일주일 넘게는 쉬어야 되겠고 그래서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막 유명한 데를 갔더니 유명한 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라던가 이런 거 수술 잡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거 손가락 같은 게 빨리 수술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은 동네라던가 좀 조그만한데 가면은 여기는 1차 진료기관이라서 3차 진료기관인가 뭔가 해가지고 대학병원이라던가 큰 데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인대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데 가면은 그 대학병원이 아니라 좀 그렇게 안 유명한 데를 가면은 이 손가락이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인대가 부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인대가 약간 틀어져 있거나 꼬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열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빨리 수술도 하고 빨리 운동도 하고 싶고 급하니까 그냥 빨리 째서 합시다 이러려고 했는데 이게 주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은 내가 막 얼마만큼 막 이렇게 막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빨리 복구하려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지금 빨리 수술하고 막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 수술 같은 경우에 왜 빨리 해야 된다고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주말에 인터넷을 막 뒤지고 보니까 이 수술 같은 경우에 빨리 치료를 안 하거나 빨리 수술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알고 보면은 이 인터넷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 알바. 그리고 이 노이즈 마케팅 알바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수술은 인대는 천천히 하고 지켜보고 해야 되는구나. 2, 3주간 지켜보고 해야 되는구나. 의사 선생님 5명 정도 만났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되고 그리고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쩌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인터넷에 뭐 다른 거 막 글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올라오면은 누가 상한가 먹었다 뭐 했다 막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도 딱 보면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저런 걸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인터넷이나 그런 걸 좀 안 찾아보려고요. 괜히 막 찾아보니까 주말에 계속 불안감 느끼고 그러니까 주식을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손에 대해서 막 찾아보고 재활치료까지 하는데 몇 년 걸린다 막 이런 거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잠을 많이 잤는데도 막 구내염 때문에 지금 혀 주변이 지금 다 패여가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최고. 지금 이거 돈 벌어봤자 뭐예요? 지금 수술비로 다 나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수술하는 동안이라던가 그럴 때 저는 이제 매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자, 지난주에 부방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내려왔는데 자, 쿠첸이 부방과 이렇게 분리가 된 회사예요. 근데 리온 쿠첸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리온 쿠첸이 이 밥솥 만드는 회사인데 분할 상장하면서 두 개 나눠졌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가 25%까지 올랐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20% 올랐다가 종가는 12% 내려왔죠. 부방 보세요. 부방도 비슷하죠. 얘가 29% 상한가 찍었다가 그 다음에 18%로 마감됐고 그리고 오늘 종가는 20% 상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고 이번에 흑자 전환했죠. 그리고 무슨 주식이죠? 밥솥. 밥솥은 역시 코끼리 밥솥. 예, 중국 관련주예요. 중국 소비주라서 오늘 지수가 같이 뜨면서 얘도 같이 뜨고
쟤도 같이 올랐죠. 근데 쿠첸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계열사 주식, 옛날에 그 홀딩스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더 약해요. 쟤가 대장이고 얘는 그림자 분시세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쟤는 뭐 20% 올라도 얘는 12%밖에 안 오르죠. 그리고 쟤가 올라야지 얘가 오르는 겁니다. 얘가 오른다고 해서 쟤가 안 오르고, 형님이냐 아우냐 하면은 당연히 형님이죠. 닭이냐 알이냐 당연히 치킨이죠. 그래서 누가 이 종목의 비선 실세인가 꼭 파악하고 매매를 하세요. 얘가 왜 올랐을까? 아, 쟤가 올랐으니까 얘가 오른 거구나. 얘는 뭐 영업 실적 보세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아, 이게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혓바닥이 아프네요. 자, 미중 무역 협상 연장은 분명 호재입니다. 지난번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진다고 하죠. 자,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을 위해서 지지율 회복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이번에 원만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모난 협상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3월 1일 날 MSCI 지수 중국 A주 편입 이슈가 있으니까 또 다른 나라가 오른다고 해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자동차 관세 문제도 있죠.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가 급등한다고 해서 안 따라갈 수도 있죠. 오늘 중국 5% 올랐어요. 그럼 한 1%는 올라야지 정상인데 우리나라 0.009%, 일본보다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거 보고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자, 2번 관리 종목 해체는 꼭 상한가를 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오성 LST였나? 그럼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관리 종목 해체된 다음에 연상을 2번 갔어요. 근데 그거는 상한가가 여러분 15%일 때 2번 갔고, 최근에는 관리 종목이 해체된다라고 이야기가 돼도 그게 미리 선반영이 됐어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날 17% 올랐잖아요. 그럼 선반영이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관리 종목 해체 기사 보고 무작정 주식을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끝이 났네요. 아, 정신이 없네요. 이제 2월달이 이렇게 그냥 끝이 나버리네요. 아, 정말 휙휙 지나가 버리는데 앞으로 2019년이 10달밖에 안 남았네. 무섭네요. 아, 빨리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이니 생일 특집 스트리밍 방송이 한 10시쯤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